치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질 수술은 치질 부위를 완전히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커진 치액 조직을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그로우병원 대장후내과 주연욱입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불편감, 바로 변비와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배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변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이 불편한지를 제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이상 배변이 없거나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하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을 경우에는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검사 없이 특정 증상 패턴과 실감 기준으로 변비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로마4 기능성 변비 진단 기준에서도 2가지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을 때를 뜻합니다. 로마4 기능성 변비 진단 기준은 과도한 힘주기와 딱딱하거나 토끼똥 같은 변을 보거나 불완전한 배변감이 느껴지거나 항문이 막힌 것 같은 폐쇄감이 들거나 그리고 수지 보조 등 수동적인 처치로 배변을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배변을 하는 횟수가 주당 3회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설사 그리고 복통이 동반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비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이섬유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 또는 대변을 참는 습관이 있을 때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주요 약물에는 오피오이드계의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항콜리성 약물, 그리고 철분 보충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입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당뇨병,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죠. 또 변비의 종류는 임상에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서행성 변비입니다. 대장의 운동이 떨어져 장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발생합니다. 배변 횟수가 감소하고 변이 딱딱하고 양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출장애형 변비가 있는데요. 변이 직장까지 내려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항문과 골반저 근육, 혐응 장애 때문에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힘을 많이 줘야 배변이 가능하고 잔변감을 심하게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변을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능성, 특발성 변비라고 부르는 유형인데요. 장운동 속도는 정상이지만 배변 횟수가 적거나 힘이 많이 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변비라고 느끼지만 검사를 해보면 대장 운동이 정상 범위인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식이섬유 부족, 수분 부족,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변비입니다. 변비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저희는 결정하게 됩니다. 치질은 혈관과 결체 조직, 즉 항문 쿠션으로 불리는 부위의 변화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가 반복되면 항문 주변 혈관이 늘어나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힘주기를 줄이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 교정이 1차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딱딱한 변과 과도한 힘주기가 합쳐지면서 항문을 둘러싼 피부와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질, 치열 외에 치루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치루는 항문 속에 생긴 고름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안쪽과 바깥쪽을 잇는 샛길이 남은 상태를 뜻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항문선 감염이고, 딱딱한 변 자극이 치열을 유발해 2차 감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질은 발생 부위에 따라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뉩니다. 내치액은 통증이 적은 반면에 출혈과 탈출이 잘 동반되는 특징이 있고요. 외치액은 항문 바깥쪽에 생기며 부종과 통증이 잘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전이 생긴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가 나는데 아프지 않다면 내치액 가능성이, 반대로 아프면서 딱딱한 덩이가 만져진다면 외치액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치액 경우에는 중증도를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만 나고 탈출이 없는 경우를 뜻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힘주면 탈출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경우.
세 번째 단계는 힘주면 탈출하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복원되는 경우고,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탈출하고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고 직장수지 검사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풍선 배출 점검,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직장 배변 조영술 및 자가공명 배변 조영술, 대장 통과 시간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치질은 문진, 시진, 직장수지, 항문경 검사로 대부분 진단합니다. 필요시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 다른 원인, 특히 용종이나 암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특히 치질로 보이는 출혈일지라도 나이나 위험도에 따라 내시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질 초기에는 좌욕이나 연고, 약물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치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요법과 외래의 처치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도와 4도 치액에 해당되는 경우, 반복 출혈, 통증, 탈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치질 수술은 치질 부위를 완전히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커진 치액 조직을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만 결국 치액 조직 자체를 절제하고 출혈 혈관을 묶어서 혈류를 차단하는 치액 절제술이 가장 표준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는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와 좌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일상 복귀는 1주에서 3주, 통증은 2주에서 4주에 걸쳐 점차 호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질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는 치질 자체보다는 배변 습관이 개선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와 과도한 힘주기, 오래 앉아있기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같은 자극이 반복돼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완치를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입니다. 기저질환이나 약물로 인한 변비가 아니라면 결국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변비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호가 올 때 미루지 않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기, 특히 스마트폰 가져가서 굉장히 오래 앉아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주기를 줄이고 발 받침 등으로 항문과 직장각을 펴기 등 배변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변비와 치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민망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생활습관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